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밭일을 하고 딸은 어머니를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딸의 이름은 애기였습니다. 애기야, 이제 좀 쉬어라. 어머니가 어린 딸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애기는 좀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기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아기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비는 큰 눈을 꿈뻑거리면서 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무스름한 몽둥이와 툭 붉어져 나온 두 눈, 그리고 넓적한 다리를 가진 두꺼비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한참 동안 두꺼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두꺼비는 뭔가 정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는 그래서 밥을 퍼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두꺼비는 좀처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아기네 부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끼니 때마다 자기의 밥을 조금씩 덜어서 두꺼비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느덧 두꺼비는 한 식구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기는 두꺼비를 부엌 한 구석에 살게 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을 훤히 아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가 밥 먹자고 말을 하면 두꺼비는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엉금엉금 귀여웠습니다. 두꺼비는 아기가 주는 밥을 먹고 잘 자랐습니다. 두꺼비의 몸집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두꺼비는 자랄수록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아기가 먹을 밥의 절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두꺼비를 조금 더 미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아침마다 부엌에 나오면 두꺼비를 만나는 일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소와 말, 돼지는 물론이고 사람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7월 1일에 괴물이 나온다고 믿고 있는 마을 뒷산의 동굴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그 1년은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 마을에 있는 처녀를 한 명씩 제물로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처녀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는 아기네 집에서 제물을 바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나깨나 아기가 괴물의 밥이 된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기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만 됐습니다. 아기는 두꺼비에게 밥을 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붉어진 두꺼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비는 아기의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큰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마침내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떠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제사를 모시는 뒷산의 동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론 두꺼비가 뒤따라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아기는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동굴 앞에 앉혀놓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동굴 앞에 앉혀놓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모두 마친 뒤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기는 괴물에게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마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기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엎드려 있던 아기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아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두꺼비였습니다. 아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는 소리쳤지만 두꺼비는 큰 눈만 꿈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동굴 속에서 찬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곧이어 스르륵 스르륵 풀잎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굴 속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바로 문제의 그 괴물이었습니다. 지네는 더듬이 수염을 세차게 흔들며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꼼짝없이 괴물의 밥이 되는구나, 지네의 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지네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네는 아기를 잡아먹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두꺼비가 지네를 향해서 힘껏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입김이었습니다. 지네는 놀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꺼비의 독 입김에 놀란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네도 지지 않고 독을 내뿜었습니다. 지네와 두꺼비, 이 둘은 서로 독 입김을 내뿜으며 엎치락뒤치락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는 숨이 막히고 온몸이 저려왔지만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아기를 괴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두꺼비와 지네는 서로의 독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아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지네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란 건 아기가 늘 한 식구처럼 생각하며 길러오던 두꺼비도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두꺼비를 품에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죽었을 아기를 묻어주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앞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괴물에게 물려서 이미 죽었어야 될 아기가 웬 못생긴 두꺼비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서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몸에는 상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괴물에게 물린 자국이나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다 같이 물어봤습니다. 아기는 두꺼비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살려준 얘기를 울먹이면서 말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등에 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기는 두꺼비를 묻어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성대하게 잔치가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면서까지 아기를 지켜준 두꺼비를 칭송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괴물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도 소와 돼지를 빼앗기는 일 없이 모두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